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윤관석, 이성만 그 국회의원이 내일 12일 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과를 하느냐 부결을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앞서서 이재명의 운명은 내일 오전에 있을 의원총회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운명이 판가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지금 알아볼 것은 첫 번째로 중국 대사를 이용한 방탄쇼. 여기 그냥 가만 듣고 있었다 이래 가지고 옛날에 북한과의 얘기에 있어서 가지고 문 대통령 관련 얘기죠. 박비 목구령으로 넘어가네 하던 얘기. 그 다음에 KBS의 시청료를 분리 징수하겠다 하는 데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일부 받겠고 일부는 아직 안 받겠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대법관 임명을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끝대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도 짚어보고, 그 다음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지만은 이 출금 문제가 아주 엉터리예요. 이 문제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 본회의에서 이제 체포동의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포결이 있는데,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는 혁신위원장을 뽑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교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중국 대사를 만나 가지고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각종 비난을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대사라는 사람이 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늘어놓았는데, 민주당의 당 대표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지켜만 보고 있고 오히려 듣고만 있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맞장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쪽에서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양국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바로 중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중국 전체가 윤석열 정부,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이걸 뭐하고 한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서 관계 개선의 노력이 될 이 일을 하라고 보내는 이 중국 대사가 오히려 중국 대사가 나서가지고 한국 정부를 비난한 데 대해서 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중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대사인데, 이 대사가 오히려 이 문제를 부추겼다 하는 이것이 논점입니다. 이래서 그 사람은 경고를 하고 이제 많은 설전이 오가고 아직도 그 설전이 깔아앉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재명이 이런 짓을 한 것은 소위 구한말에 나라를 망하게 하고 멍들게 했던 수구봉건 4대부를 연상케 하는 것 아니냐, 중화 4대주의가 아니냐, 또 조선 인조 때의 그 삼전도의 굴욕을 느끼게 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경제 교류가 줄어든 게 지금 중국과의 경제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은 윤석열 정부 탓이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누구의 들러리를 서는 것 같다, 이재명의 방탄쇼를 연상하는구나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에게 쏟아지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것과 돈봉투 게이트, 코인 게이트, 그 다음에 혁신위원장 임명하고 철회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민주당을 장악하기 위한 이재명의 그런 곤에 섞인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어떤 방향으로 하더라도 방탄쇼를 해야 되는데 중국 대사 가지고 방탄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지금 여익이 풀려지는 게 없습니다. 이재명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치권 안에서도 운동권에 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화 사대주의가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친북이나 친중 이런 이념을 특별히 갖고 있지 않다고 저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 일대올르기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실용주의죠. 이재명은 그야말로 실용주의예요. 이 실용주의가 되다 보니까 기회주의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면은 거기에 개입하는 거고, 불리하다 하면은 지체 없이 발을 빼는 그런 장사 정치 정도 그렇게 보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전도의 굴욕이나 수구봉건 사대부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들러리를 썼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일정 부분 이런 이야기들도 일정 부분 맞기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인조 때처럼 그렇게 국력이 그렇게 약한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대사가 외교부, 중국 외교부에서는 국장급 정도 되는 직위예요. 국장급 정도 되는 직위. 우리나라의 국장급 가지고 말에 신뢰도가 있습니까? 이 대사 정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마구 흔들릴 만한 그런 대한민국 정부도 아니고, 그래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한 체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강대국들도 윤석열 정부하고 악수하고 싶어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따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대한민국인데, 지금 중국의 대사, 국장급 대사가 한국을 봐도 지금 많이 잘못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조선 말처럼 외교는 복잡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약한 상황이 아니다. 경제적으로나 국방적으로 약한 상황은 아니다. 세계 강대국이 지금 지금 G7 얘기 나오고 파리에 세계 강대국 파리에 드느냐 못 드느냐 이런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에 있는 거를 이렇게 국장급 대사가 흔든다고 흔들리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로 또 윤석열 정부가 정확하게 지금 포인트를 잡아서 외교의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핵심은 역할 분담입니다. 방탄쇼를 하는 겁니다. 중국도 중국 대사를 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비난을 쏟아부은 거예요. 쏟아부었는데 이게 뭐가 쇼크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막혀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또 중국에는 지금 고민이 많겠지요. 중국 대사를 그거는 쏟아부었고, 이재명 당대표는 그것을 들어주고 또 맞장구도 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이래 했으니까 그래도 별로 실익은 못 얻고 국민들의 비판만 많이 받다 보니까 이재명은 지금 또 들고 나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수로에 대해서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나서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중국과의 긴장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민주당이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랑 이재명은 경제를 챙기고 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선 사법 리스크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방탄이 될 만하고 자기의 사법 리스크 논란에 있는 그런 그 핵심 줄거리의 얘기들의 그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쏟아지는 비난이 화살을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사법 리스크를 좀 벗어나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노력이 그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속이 탈 겁니다. 특히 그가 했던 얘기 중에서 혁신위의 이래경을 임명해가지고 사태를 좀 벗어내 보려 그랬는데, 오히려 이거는 끓는 물에다가
끓는 물에 자꾸 몸을 던지는 그런 격이 돼버렸으니 아주 이게 뜨거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무슨 일레오직이나 무슨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확고한 신념으로 하기보다는 경륜이라 이런 걸 하기보다는 자기의 사법 리스크에 매몰돼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냥 자신의 이익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은 바로 발 빼는 이런 정치 장사꾼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이리저리 리허설만 하는 거예요. 방탄쇼에 리허설만 하는데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본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탄쇼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을런지도 모르지. 그건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은 아랫길을 바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고 외교까지 흔드는 이런 짓거리는 이재명이 민주당의 거대 야당의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는 좀 사려 깊은 행동을 보았으면 우리가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재명은 그것을 서슴없이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그 다음에는 KBS 시청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겠다 하는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KBS의 시청료를 분리해서 받겠다는 게 이게 왜 KBS는 무슨 공영방송 체제를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나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이 핵심은 이걸 정기요금하고 함께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30년 전에 이 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법 자체가 정기요금하고 같은 한 장에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정말 이 국민을 정말 너무 무시한 처사고 KBS를 너무 두둔한 처사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분리를 못하게 하는 이것은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분리하는 것이 논리가 맞는 것이지. 그래서 분리를 해서 받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금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분리해서 받으면은 지금 KBS 시청료, 수신료 낼 사람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안 낼 것 같습니다. 일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KBS에서는 심각한 타격이 되지요. 이 한 집에 2,500원 하는 이 돈이 수상기마다 한 2,500원 하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돈이 끊어진다 그러면은 엄청난 겁니다. KBS의 이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나오는 거예요. 진작에 자기의 역할을 했더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수신료를 분리해서 받겠다 하는 것은 그냥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30년간 잘못 운영됐던 것을 지금 정상화 시키는 게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차적인 문제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아주 많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KBS가 자기 이익에 매몰된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청료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이게 억지로 전기요금을 한전에 전기요금하고 같이 했는 거는 30년 전에 법으로 만들어졌을 뿐인데 그것을 강행시켜서 30년 동안 KBS가 요금 잘 받아 먹었으면 됐지요. 그동안에 좀 잘하지. 이번에 이 KBS 시청료 분리 문제는 아주 윤석열 정부가 크게 환영받고 크게 손바닥 박수 받을 일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해두면서 다음으로는 선관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겠다. 아이들 채용 문제만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선관위가 권익위 문제라든가 KBS 문제, 그 다음에 공영방송인 MBC 문제가 나오면서 공정성을 해친다. 방송 장악을 하려고 그런다. 기관 장악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들은 소위 좌파 언론들,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판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든지 지금 바로 세우기,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기 하는 운동입니다. 공정해야 될 그 대법원과 그 다음에 선관위 또 KBS, MBC 이런 곳들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정이 생명이어야 돼요. 공정이 생명이어야 되는 이런 기관들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똑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의혹이 있다 없다, 윤석열 정부가 무슨 장악을 하고 있다, 선관위 대법원을 장악하려고 그런다, KBS, MBC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의혹 제기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의 수순도 맞지 않는다. 말의 수순이 맞지 않는 것은 이 비슷하고 편향되어 있는 것을 바로 세우고 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바로 세우고 난 이후에 네가 바로 세운다고 세워놨지만은 이게 바르지 않다,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그 말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로 세우고 나서 똑바르다 바르다를 얘기하는 게 말의 수순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바로 세우기 운동에 열심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는 공정한 기관이 되도록 KBS, MBC, 대법원, 선관위 이런 데를 지금 바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공정성을 해치려고 하고 또 방송 장악을 하려 하고 있다,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비약적인 이야기면서 국민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부분에서 자녀 특별 채용 이 부분만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이 감사원이 이제는 감사 받겠다는 그런 말로 두 손 들었는 거예요. 지금 이제껏 뭐 안 받는다 그러다가 채용 부분만 받겠다 그런 거는, 감사가 시작되면은 이게 뭐 어디 쌀에 콩을 하나 집어내듯이 그 하나만 딱 집어내는 게 아니라, 보다가 보면은 이 업무 저 업무가 전부 다 연관성이 있어서 이리저리 드렁치는굴처럼 얽혀져 있어 가지고 인사 부분도 나오고 예산 부분도 나오고 부정선거 부분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게 되면은 이 선관위는 앞으로 탈탈 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 감사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감사 받는 사람이 요거는 보고 요거는 보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이 통용이 되는 말이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 차라리 감사를 받지 말지.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그 자기네들의 체면 치료를 해보려고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까지 내는데, 그 내봤자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체면을 위해서 했던 말에 불과하고 법에 한번 퍼포먼스로 보일 뿐이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샅샅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야가 합의된 부분입니다.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조사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선관위 간부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착수했다는 그런 뉴스들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노태학 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원들 모두 사퇴를 해야 되고, 모두 수사를 해가지고 이 직원들 전체를 물갈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 지금 아직도 그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2020년도 4월 15일 날 부정선거 의혹을 재검표를 요구한 데가 100군데가 넘는데, 이것을 지금 김명수 대법원이 지금 이것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2020년에 있었던 것을. 지금 이런 문제들도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이면은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지킬래야 지킬 수 없어요. 10월 정도 되면은 이것도 재검표 까짓해야 됩니다. 까짓히고 왜서 그렇게 늦게 했느냐에 따져가지고 대법원의 대법관들도 처리할 사람들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이
이 찍은 한 표 한 표가 거기에서 지금 숨도 못 쉬고 사장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분명히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의 사법 처리도 있고 정성근인가 김성근인가 하는 그 판사하고의 문제도 있고 대법원장은 분명히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선관위에는 직원들이 한 3,000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게 옳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전부 물갈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물갈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이 정도로 지금 국민 여론이 드높다. 그런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말단 시군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들도 이 전부 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전부 각 지역의 법원장들로 돼 있어요. 각 지역의 법원장들이 거기에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장이 돼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이고 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도 이런 분들은 상임위원도 아니고 판사인 제 업무하면서 선거 때만 뭐 며칠 오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이 별로 관심이 주어지는 일도 아니고 일관성이 있는 일도 아니고 비상임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좀 와주십시오 하면 와가지고 하는 거야.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각 시군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도 지금 임명제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비상임이라 그래도 지금 꼭 대법원 저쪽에 지방 법원장들로 판사로 해야 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지금의 법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제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관리해 왔다는 것뿐입니다. 관례뿐입니다. 이런 것은 이번에 모두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선관위원 간부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퇴진시키고 새 출발 시켜야 되고 그 새 출발 속에서 내년도 4월 10일 날 선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지 않고 선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믿지 못할 선거를 다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 이번에 말 나온 김에 지금 국민적인 여론을 받고 있는 이 차제에 꼭 이뤄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야지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주 핵심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손봐야 되는 게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사실은 자기도 이제 항복하고 있는 그런 자제입니다. 그래 소위 지금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이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부장 판사하고 권영준 서울대 교수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인데 이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했다 합니다. 이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손을 들었다는 표현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8명을 후벼서 추려 올려줬을 때에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쪽으로 편향된 인사다 이런 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의의를 제기함으로써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기에 항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김명수를 비롯해 가지고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13명의 교체가 됩니다. 이제 거의 다 교체가 되는 이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들도 그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분명히 사법적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꼭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게 국민적인 여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도 4월 15일 날 있었던 부정선거 의혹에 재검표 요구하는 100통이 넘는 지역 선거구의 재검표를 2020년 그해 연말까지는 했어야 되는 문제를 2021년 만 2년을 붙이고 오늘 6월 2년 6개월 동안을 묵힌 그런 것이 왜서 가능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분명히 조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간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재판들을 지금 시간 끌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재판의 질서를 사실 어지럽힌 게 아닙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비리도 있잖아요. 자기 관사라든가 자기 딸 아들을 갖다 뭐 같이 있었는 거라든가 아이들 뭐 장난감 놀이터 만드는 거라든가 김명수 대법원장 조사할 게 많을 거예요. 조사할 게 많을 건데 그 조사해서 법의 심판을 꼭 받았기를 바랍니다. 김명수는 분명히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도 이제는 이 역사 바로 세우고 정부 바로 세우고 하는 일에 비정상의 정상을 바로 정상으로 가는 이 궤적에 올려서 김명수 대법원도 손을 좀 봐야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먹혀들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전현희도 지금 자기가 뭐 잘했다 뭐했다 얘기하지만은 자기 출퇴근했는 거 들어보면은 말도 안 해요. 말도 아니야. 아니 출퇴근하기 싫으면은 그런 공관장 맞지 말아야지. 그 출퇴근하는 게 93%가 9시 넘어서 출근했다 이거야. 그게 9시 넘어서 출근한 것도 출근입니까? 에? 출근이야? 일반 공무원도 그래 하면은 잘못이 주의 하면은 주의가 서너 개 모이면은 경고가 되고 경고가 서너 개 모이면은 이게 모이다 보면은 파면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전현희 위원장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영 잃어버리고 있어. 뭐 공관장들은 대외 업무가 많아도 저도 다른 사람 기관장들하고 전화해 보면은 예 제가 출근하고 나서 전화할게요. 만나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이 턱으로 이렇게 출퇴근 안 해. 전국의 각 기관장 공무원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어느 놈이 이거 지금 기관을 다스리고 나라는 누가 다스리겠어? 전현희 저거 뭐로 위원장도 정말 자기 잘못을 몰라요. 이런 잘못을 몰라가지고는 잘못을 알게 해줘야지. 윤석열 정부는 이 공직이 어떤 복무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똑똑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10번을 출근하는데 9번은 시간 넘어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이런 공무원 복무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 이런 복무 규정이 있어요? 이걸 잘했다고 뭐 어디가 감사 또 뭐 어디가 시위하고 정말 뻔뻔스러워요. 그런 짓 다 못 써.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민주당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내일 오전에 12일 내일 오전에 혁신위원장을 뽑는 그런 의원총회를 할 것 같은데 이 의원총회에서 어떤 위원장이 나누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결정짓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혁신위원장이 새로 지어진다 그러면은 오후에 있을 체포동의안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금 국회에 표결을 두고 있는데 이 표결이 만약에 부결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 사법 처리하십시오. 실질심사 받게 하십시오 하면은 이재명이 그 다음에 제2의 체포동의안이 안 오면 다행이지만은 왔을 때는 이재명의 체포동의안도 막아줄 수 없다. 이래서 이재명은 일단 멀리는 몰라도 가까이에는 지금 이 윤광석 이성만 체포동의안만큼은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혁신위원장을 뽑는데 혁신위원장을 뽑는 회의에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네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6월 12일 오전 12일 오전 민주당사에서는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의 위원장이 정권을 가질 수 있는 위원장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재명의 운명도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이래경 혁신위원장처럼 그렇게 홀로하기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두고 있는데 이 표결이 찬성이냐 반대냐 여기에 따라서도 이재명의 실험은 더 깊어질 수 있다 하는 논평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교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